오늘도 경제 얘기, 시장 얘기, 돈의 물줄기 따라가 보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 보도록 하죠. 이 시간 주인공이시죠. 이승조 대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쉽진 않았는데 일주일 동안 좀 복귀를 해보자 우리가 만나고 나서 대표님 말대로 되고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중간 점검도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고 오늘 시장을 비롯해서 한 주간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얘기 좀 시작해 볼까요? 제가 네. 계속 요새 느끼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 우수한 기업 가치가 높은 대형 우량주들. 대형 우량주들 네. 다들 일반도 못 갖고 있게끔 털어내는 장 같아요. 그러니까 못 그러면 버티게. 못 버티게. 네. 야, 빨리 메타로 가. 게임으로 와. NFT로 와. 네. 그리고 삼성전자 팔아. 바보 아니야? 그거 들고 있으면 뭐해? 가상세계로 와. 지금 큰 웨이브가 여기 있는데 지금 거기서 그렇죠. 뭐해? 뭐. 네. 그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그걸 털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돌려요. 그 안에서도.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림을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등한 거 하지 말고 그렇죠. 이 못간 떨어진 것들. 것 중에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메타 MPT에 위메이드나 여러분들 펄업 스위치 않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해 NC소프트 주셨어요. 해라. 오히려. NC소프트 하자. 예. NC소프트를 보자 했는데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상한가를. 근데 그러면 네. 상한가 때 털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그때 털지 않았으면 또 당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제가 다른 또 구조로 설명을 해드리겠고. 네. 그래서 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네. 플랜 A, 플랜 B라고 했는데 네. 지금 지금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이런 종목들을 계속 이렇게 눌목 주고 어떤 건 눌목에서 사면 한 30에서 50 수익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 또 종목이 틀리는 거는 여기서 급격하게 급락을 해서 이제 에너지가 효성 TNC라든지 몇 가지 종목은 고점에서 거의 40, 50%씩. 맞아요. 그거는 또 얘기를 안 해요. 되는 것 쪽만 계속 그렇죠. 얘기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플랜 B 종목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못 섹터 간 종목? 아까 네.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 위메이드 하지 말고 NC소프트 NC소프트 그때 그러면 당시. 네. 그거 같이 전에 이제 제가 메타나 MPT나 NF 이 게임이나 이런 네. NFT에서 서울 옥션은 괜찮다. 3만 원, 3만 천에. 근데 제가 오늘 바로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요게 그냥 트레이딩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계속 흔드는데. 그리고 SM을 8만 원에 왜 사냐 이거예요. 3만 원도 안 사고 4만 원 안 사고 5만 원. 이거는 5만 원 밑에서 판단을 하셨어야 됩니다. 전에 YG엔터 버닝썬 때 사지 왜 네, 네. 그래서 그 개념으로 NC 사라. 버닝썬 살 때와 똑같다 그랬듯이 그러면 SM보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똑같이 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해라. 스튜디오. 오히려 거의 게임 컨텐츠 드라마 연결고리니. 근데 이거는 52주 최저가에 쌍바다 같은 8만 원이다. 그래서 지금 9만 5천 원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이제 9만 5천 원 깨면 50% 무조건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저 직전 고점 돌파 바로 못합니다. 네. 그러면 9만 5천 원과 10만 5천 원에서 일단 트레이딩 타고 그 다음에 이게 눌림목이 어디서 나오나? 네. 지금 역배열이거든요. 120일과 20일이 역배열. 그러네요. 이게 정배열되고 지금 거래량이 한 번 더 돌아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랜 같은 섹터 게임에서도 아니면 NFT에서도 메타버스 내에서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NC를 왜 선택해드렸냐면 이것 때문에 선택해드렸습니다. 네. 타이거 메타버스가 LG 이건 다른 거 하이브 위직 스튜디오 JYP 엔터 YG 엔터 등등 근데 너무 급등해서 네. 이런 못하겠다. 그러면 LG 이노텍이나 NC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많이들 빠져 있다.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거 사갖고 하는 게 어떻겠나. LG 이노텍도 뭐. 급등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연속성 이제 그래서 네. 제가 이때가 6번째 있었어요. 오늘 오기 전에 딱 봤더니 4번째로 하고 올라왔더라. 이러면 이제 약간씩 좀.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이게 1, 2등 들어가 있으면요. 네. 여러분들 이미 다 포트에 찼다고 생각하시죠. 아하. 전에도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의 차이 갖고
카카오가 15만 원대 하지 말고 5만 원대 카카오 게임즈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또 1등 갈 때 다 끝내라 했듯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단에서 최근에 덱스터 치고 올라오고 LG 디스플레이 치고 올라오고 NC소프트 상한가까지 맞습니다. 갔다 흔듭니다. 일부에서 네. NC를 갖고 그 개인 큰 손 슈퍼겜이라고 슈퍼겜이 네. 한구자로 그렇게 했는데 저는 3천억이 넘죠. 네. 저도 팔로우 맨 해보니까 네. 그 언론에서 잘못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 그 개인 구자 저는 그래서 그 코인 갖고 떼돈 번 네. 개인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코인에서 개인으로 제가 그쪽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쭉 얘기해 보니까 3천억을 들고 있는 사람 없대요. 500억에서 1000억 단위 있대요. 근데 한구자로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가 결론. 그럼 코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체는 그래서, 모르겠으나 그래서 가능성이 좀 낮다. 네. 대포 통장인가 첫 번째 그 의심하나 시나리오. 시나리오. 네.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큰 그만큼 수량 갖고 있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지분 싸움 나왔나? 그러니까 이게 김택진 그 일각에서는 그분 거다 그런데 그분 바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드릴게요. 네. 앞으로 NC소프트는 여러분들 20, 30% 수없이 줄 겁니다. 제가 요번에 팔로우 맨 해보면서 결론이 NC소프트 갖고 65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를 동그라미 거놓고 네. 거기 오면 무조건 사십시오. 55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 지금 오늘 기준 종가 기준 72만 5천 원인데. 그런데 75만 원에서 80만 원은 매도하십시오. 매도 구간. 예. 네. 왜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냐면 네. 이게 모 신문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상한가 다음에 급락을 시키잖아요. 네네. 요때 NC소프트 3,500 싹쓸이한 슈퍼개미 견물 눈물의 손절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예. 네. 팔긴 팔았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거 대주주한테 배운 거야. 대주주한테.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공매도를 때렸어요. 근데 급등시키면 쇼커버링 되는 거예요. 그럼 만주를 공매도 때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매도를 때린 상태에서 그 일반적인 그 자금력이 없는 사람은 손절돼서 아웃됩니다. 그죠? 그렇죠. 예, 쇼커버링 되니까. 네. 근데 자금력이 있거나 그러면 만주 손절 2만 주를 집어넣어요. 자금력이 있다면. 예. 그럼 만주가 그 공매도 친 게 쇼커버링 청산되고 네. 신규 매수 만주가 바꿔지죠. 네. 그거 할 때 네. 주가 선물을 같이 걸어요. 저건동 갖고 레버리지를. 그리고 그러면서 혼자보다는 에너지를 그 뭔가 모멘텀. 네. 그러니까 그때쯤에 꼭 이게 보면 9시에 기업 IR이 있고 지금 NFT에서 그때 상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NFT 발표 나오자마자 쭉 당겨서 그렇죠. 쫙 그래서 그 에너지가 상한가를 만들면서 지가 상한가 만들어 놓고 지가 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뉴스 때문만이 아니라 예. 이 모든 수급적인 측면과 연결이 돼서 그러면 네. 제가 대주주 물량 늘릴 때 이 짓 해요. 아니면 적대적 M&A 할 때도. 아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떤 모 저축은에 100만 주 있는 거를 빼갖고 네. 100만 주를 시장에다가 때리고 사고 때리고 하면서 한 1년 반 동안 300만 주 만드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감옥 가셨습니다. 나중에 대부분인데. 이게 다 그러니까 내부자 들통이 되지만 그런 룰도 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네. 제가 이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네. 10월 16일 날 SMIC라고 하는 서울대 투자 클럽 유명하죠. 여기서 60만 원을 37만 원 간다고 숏셀 리포트를 내갖고 이때 열광 이걸 읽어봤더니 굉장히 잘 써서 이거 보면 다 공매도 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공매도가 늘어났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네. 그리고 그 타이밍 이후에 오히려 55만 원까지 죽었어요. 네. 근데 이게 60만 치면서 탁 치고 나오면서 NFT 나오니까 이날
상한가 친 날 보세요. 공매도 13만. 그러니까 70만에서 20만 때린 것 중에 밑에서 상가 청산도 있지만 공매도 때리는 것도 있다 이거죠. 같이. 그러면 이럴 때는 뭐예요? 올려놓고 흔들고 흔들어 놓고 올리고 완전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박스에 롱숏을 하면서 사고 팔고를 거의 30에서 50만 주를 핸들링 하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물량이 나중에 10만 주가 15만 주 되고 12만, 16만 주, 17만 주. 그러니까 물량을 계속해서 늘리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네.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네. 주식 NC소프트의 미결제 약정이 어디까지 돌아가나. 이것까지 예. 같이 보면서 네. 이걸 같이 보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추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인 초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현 주주와 반대 에너지의 주주가 싸움 붙은 거라면 저는 이거 계속 들여다볼래요. 그러면 이거 계속 흔들다가 그러면 이게 NC소프트 갖고 있어서 역사할 거면 계속 털리게 돼 있거든요. 그거 갖고 그러면 이제 제가 80만 원을 딱 거놓을게요. 80만 원을 튀고 나오는 순간에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올 거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서 그래서 아까 이게 죽일 때는 상황에 따라서 더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65만 원부터 55만, 10만 원 잡아드린 거고 네. 75만 원부터 85만 원을 또 10만 원 잡아드린 거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20, 30%가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NFT 게임에는 지금 위메이드나 펄어비스는 여러분들 위치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갖고 핸들링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엔터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수준의 뭐 예를 들어서 SM이니 JYP 앤터니 이런 거보다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을 계속 하시는 게 더 위치상으로 네. 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덱스터를 7,000원대 뭐 그 메타버스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덱스터가 그래픽이 제일 두 가지를 선택해 드렸어요. 네. 아니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픽이다. 네. 그러니까 그래픽으로서의 1등은 덱스터니까 덱스터를 7,000원 만원대 사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아는 게 그러면 또 그쪽 관련돼서는 또 결제 플랫폼의 결제 네. 개념이니까 단화를 사자. 네. 이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해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뭐, 네. 그 오늘 덱스터를 보니까 4만 원대예요. 47,200원이에요. 와. 옆에도 가면 안 돼요, 이제. 이제는. 예. 네.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 영역이라 생각하시고 덱스터 찍어갖고 지금까지 갖고 계시면 나는 10년 장사 중에 운빨 있어서 한번 큰 거 먹었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괜히 또 더 간다. 그러니까 덱스터 갖고 계시면 어느 선을 깨면 나는 차익 실현해갖고 딴 세상을 오히려 지금 같은데 그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현실. 현실 세계의 삼성전자나 요새 IT가 수상해요. 우리가 DB하이텍 얘기해드리면서 DB하이텍도 엄청 갔어요. 근데 그거 아직 엄청 안 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까?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같이 될 수 있는 게 DB하이텍이니까 요번에 이재용 부회장 미국 가는 출장, 기점을 네. 이용해서 그쪽을 노려라. 그러니까 LG 이노텍, 애플, 그 다음에 DB하이텍, 시스템 반도체 어떤 면에서는 이 메타버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반드시 올릴 겁니다. 아니 메타버스 하려면 간단히 얘기해서 비메모리라든지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거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속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가상세계에서 현실 가치를 올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노는 느낌인데. 그거는 나는 블랙록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극단적인 K짜장에 시가상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 시가상위 종목들을 여러분들 못 갖고 있게 팔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이제 시작할 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막 흔들어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우량주, 큰 대형주들을 못 버티고 못 갖고 있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버텨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가상에서 현실로 오십시오. 오히려. 예.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작년 12월 1월 달에 네. 제가 블랙록에 아는 분이 있어서 전략 내가 아는 게니까 앞으로 30조를 팔 테니까 그때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네. 소부장은. 그러나서 10개월 동안 죽여놨거든요. 네네. 그리고 진짜 팔았어요. 근데 제가 10월 달부터 이제 떨어진 칼날 잡으면서 SK하이닉스는 9만 전자 이거 웬 떡이냐 하셔야지 거기다 왜 터냐. 후회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점에서 지금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좀 다른 모양의 20% 맞습니다. 정도 올랐어요. 네네네. 단 하나 못 간 게 우리나라 대표는 1등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치 떨리실 거예요. 노상 들여다봐도 7만 원에서 500원. 아 이제 올라가나 보다. 또 마이너스 500원. 아주 치 떨리실 거예요. 우리나라 시총 1위인데요. 그죠? 저는 삼성전자 이게 치고 나가면서 주도할 때 메타버스가 이제 갑자기 고점에서 20-30%씩 급락하는 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아. 이게 이제 세상에 그러면 그게 언제냐? 네. 이게 조만간 들어온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이거 두 가지 샘플로 한번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컨텐츠와 연결된 종목에 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뉴. 예, 과거에 이게 옛날 쇼박스예요. 그 지금 뭐 메타버스니 컨텐츠니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에 2020년도에 제가 4,000원, 5,000원에 사갖고 묻어두자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4, 5,000원짜리가 지금 18,000원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18,000원. 저는 이 18,000원 이걸 왜 사냐? 옆에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기업의 실적을 보세요. 매출단은 늘어납니다. 네. 말로는 뭐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 NFT, 뭐 미래, 오징어 뭐 여러 가지 그 포장을 해요. 그런데 영업이익단이 4년 역수 적자했다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매출단이 좀 2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정도 에너지가 4,000에서 18,000원? 그건 아니죠. 그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여기에 이제 네. 눈에 콩카풀 시게 하면서 네. 다른 대장이 나오니까 얘도 따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종목을 한번 보시죠. 오. KG ETS 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폐처리 관련된 네. 이게 5, 6월 달에 7,000원에서 26,000원까지 이 지금 뭐 메타버스 같이 거의 그러니까요. 급등했다가 근데 지금 지금 흐름이, 거의 네.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네. 이걸 왜 설명하냐면 저라면 뉴 갖고 있는 이 종목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점이죠. 플랜 이건- B. 예, 플랜 B 현실 세계 음. 그리고 실적단 보세요. 매출단이 비슷한 거 꼽아왔어요. 1,500, 1,600. 영업이익이 아까 적자에서 이거 150억, 190억.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폐처리 관련된 것들은 탄소대, 넷조를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업의 성장성이 어마무시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M&A 사이클. 네.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플랜 B로 사놓는 게 매출단은 똑같은데 영업이익은 거의 200억, 300억인데 한쪽은 18,000 똑같은데 아니 더 싸요. 네네. 15,000원, 18,000원인데 적자에서 그냥 영업이 조금 흑자고 지금 모멘텀 플레이로 이 모멘텀은 갖다 해서 태양이 딱 뜨는 순간에 네. 눈이 이만큼 쌓이는 게 싹 녹아버리는 거 똑같아요. 그 태양이 딱 뜨는 순간을 삼성전자 치고 나가는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대형주가 언제 되나.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이 그림을 기승전. 삼성전자 끌게. 네. 이정부 회장 가셨어요.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택한 게 DB하이텍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DB하이텍 또 파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정해볼까. 주무세요. 아. 각자에 따라 3개월 주무시든지 6개월 주무시든지. 그러니까 이 1년. 수면제 요법이 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를 때 팔고 싶은 그 욕구를 누르는 수면제가 있고, 있고 떨어지는 걸 때. 견디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있는데. 지금 우량주 갖고 있는데 이 종목 먹고 나올 수 있는데 여기 급등한 종목들이 현혹돼서 이거를 손절하고 가시는 분이 제일 위험한 매매 패턴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플랜 B로 같은 섹터 플랜 B로는 제가 네. 반대로 30% 정도를 팔아서 계속 빠지는 거나 안 가는 거는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전체
예를 들어서 30% 팔아갖고 저가에서 저가로 가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까 KG ETS라든지 뭔가 저가에서 저가로 가면서 순환 아니면 요새 IT 쪽에서 다른 모습이 보이니까 그쪽에서 종목을 찾아서 이동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북방주 안 가지 건설주 안 가지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안 가지 그러니까 일부 30%를 내가 갖고 있는 거 팔아서 70%는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서 이동하는 방법 하나. 난 그것도 못해. 네. 그러면 상승 파동 올 때까지 잠자요. 주무시는 전략. 그 다음에 제가 또 지금 해드리는 게 노상 200, 300 양매수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 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 그렇죠. 꼬리 흔들기로 위클리 옵션을 어떤 때는 200, 300 오늘도 200%짜리 푸시 나왔어요. 이유 없습니다. 삼성전자 때려놓고 이쪽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어느 날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장을 많이 보시냐면 플러스 30, 50 마이너스 30, 50 수없이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 500원, 1000원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래갖고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니 이게 녹아나는 겁니다. 네. 이러지도 못 그러면 그러면서 종목별로 선도주 보이니까 매일 주식시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팔고 가고 싶죠. 네.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네네. 초보자들은. 전업 투자가들은 플랜 B를 가동해도 됩니다. 네. 이동해서 순환시키거나 양매수 걸어서 양매수가 수익 난 거는 더 떨어진 걸 계속 사 모읍니다. 네. 적립식 같이. 또 이런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은 다른 전략을 선택해야 돼요. 그 전략이 뭐냐? 첫 번째 나는 직장인이야. 아무것도 될 수 없어.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그러면 주무세요.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면 그 때가 올 때까지 주무신다. 근데 두 번째 나는 좀 전업 투자가용이고 뭔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럼 아까 플랜 B를 이동해서 아직 안 움직이거나 에너지가 안 나온 거를 30%만 계속 이동해서 수익 남은 예를 들어서 챙기고 그 종목은 계속 뺑뺑이 돌리는 트레이딩으로 쓰면서 수익금은 70% 물려있는 걸 계속 적립식 투자 스타일로 요런 거 방법 둘 셋은 이거는 양매수 전략 응용해서 적은 돈 2, 300만 원 2, 300만 원이 요새 1억을 커버해요. 해치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 말뜻은 또 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능력이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가 삼성전자 이제 태양이 언제 뜨냐가 저는 요 DDR5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삼성전자 부정적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실적단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크 쳤다. 네. 내년도 또한. 네. 근데 오히려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세상이 더 확단되고 가상세가 확대되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왜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기업들이 왜 네. 미국에다가 왜 우리 그 삼성전자, SK그룹 이런 그룹들이 왜 미국에 투자해서 뭐 20조, 40조를 왜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일까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저는 기업 경영하는 분이 벌써 10년, 20년 미래를 봤다는 생각입니다. 먼 미래를. 예. 네. 저 미중간 노상 싸울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벌써 또 몇 요번에 년째예요. 네. 육중전에서 또 10년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떤 때는 화해 재추천하는 치고 어떤 때는 뭐 극단적으로 싸우고 그러면서 그 샌드위치를 우리나라가 딱 껴 있어요. 그 사업 구조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만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10대 그룹 딱 보세요. 전 세계에 이만한 일본을 능가합니다, 이제. 네. 일반을 능가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업을 건든다고요. 네, 잘해. 그래서 그동안 쫙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게 다 중국 공장들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SK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면 이제 뭘 제일 걱정해요? 여기다가 분산을 시켜놔야죠. 그렇죠. 그래야 중국과 10년 미국에. 여기 막히면 이쪽 걸로 풀어내야 되고 미국 그러네요. 막히면 중국으로. 중국 통해서 네. 풀어내야 되고 네. 이걸 마치 이 롱숏의 균형 해지 전략을 쓰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당장 어느 분석 보니까 대만하고 전쟁 얘기를 자꾸 이렇게 리스크를 유도시킵니다. 네. 그거 잊어버리세요.
싱크탱크가 지금 중국을 그 대만을 건든다. 네. 오히려 미국의 군수 복합체나 네. 일본 보수 단체가 그 긁어갖고 노이즈 일으켜 갖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중국은 오히려 50년 만반디 전략을 갈 거고 2024년 총통 선거에 선거 조작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네. 그 정권을 교체시키려고 그러지. 그 작업부터 하지. 먼저 군사 접근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K방산이 나와요. 네네. 전작권에서 되면서 K방산이 제가 이것 때문에 환율이 나는 1200 요번에 꼭지 치고 1150원 깹니다라고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예측을 하나 해드릴게요. 내년도에 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2의 중동의 붐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주가 최소한 내년도 1년 동안 30조에서 50조짜리가 들어올 겁니다. 내년. 네. 조선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여기 보시면 수주.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산 방공 미사일 4조 원 구매. 네. 여기서는 다 조단입니다. 제가 또 기다리는 게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조선 그것도 얘기도 조선, 해주셨잖아요. 조단이고. 네. 그리고 옆에는 현대 로템 수주. 지금 현대 로템, 현대 건설 막 수주들 들어와요. 네. 이제 소형 원자로도 들어올 겁니다. 그게 다 조단이거든요. 이런 들어오는데 이쪽 섹터는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현대 로템이고 현대 건설이고 이런 것들은 2만 원 단에서 그냥 계속 그냥 어떤 걸 흘러내리거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른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해서 막 그냥 더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쯤 수주라든지 이런 수주 관련된 경기 관련주가 움직일까요? 이것도 언제? 똑같이 삼성전자예요. 태양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이거를 건드리는 애들이 저는 블랙록이라고 봅니다. 중국계 자본, 싱가포르, 홍콩. 그래서 제가 이런 오늘은 그래서 LIG 넥슨이 이렇게 급등한 겁니다. 방산주죠. 그거 네. 아랍에미리트. 네. 그러면 저라면 하나 시스템 삽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이거는 벌써 같은 테마로 같은 제품을 약간 다르게 하나 시스템도 똑같이 근데 15,000원이에요. 네. 얘는 벌써 튀었어요. 5만 원. 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사든지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바닥지고 이제 이것도 제가 아마 카타르에서나 쿠웨이트에서 카타르 프로젝트 LNG 지금 내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 딱 보니까 그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노스트럼인가 그 가스건 또 잠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스값이 폭등을 해요. 18%. 그럼 내일 당장 조선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할 겁니다. 아하. 이게 또 에너지. 그렇죠. 석탄과 연결돼서 뭐 요소수까지 나오고 막 그 알루미늄 급등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시멘트 급등하고. 이것도 대우조선해양도 저는 그 카타르가 100조를 발주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한 30%는 갖고 올 겁니다. 그러면 갖고 오면 이거 그 수주 그 조선 수주하면 여러분들이 계약금에서 계약금만 가져가서 그걸 달러를 원화 바꾸지 않고 수주 계약했죠. 선물한 거에서 일단 다 때려버립니다. 그럼 그래 놓고 그때에서 그 차이만큼 정산을 해요. 네. 이게 조선 수주업을 분석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여기에서 환차손 환차익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원달러 변화에 따라. 그래서 그 수주 규모가 올수록 클수록 원달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30조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1150원 분명히 깹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타이밍을 언제쯤 뭔가 타이밍을 줄까? 제가 매일매일 이 원달러가 요 10월 26일 요 1160원을 언제 깨고 이게 그려봤습니다. 일단 요 1180 점을 원인데 깨는 게 삼성전자 튀는 점입니다. 그게 항상 기승전 삼성전자 얘기로 지금 예. 가는데. 그러면 이게 언젠데 몰라요. 아, 1개월 됐지, 앞으로 2개월 됐지, 3개월 걸릴지. 그래서 노상 양매수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또 하나 잡으면 상해 증시가 직전 고점 돌파할 때. 네. 우리는 중국 따라갑니다. 미국이 올라도 오히려 미국 오른 거 이용해서 오늘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따라가고. 최근엔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예. 좀 받고 있죠. 지금 사업 구조라든지 네. 지금 현재 미국으로 지금 우리가 가잖아요.
미국 투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현 정부를 보면 금년을 제외하고는 다 중국으로 좀 기웠던 모든 정책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수소 연맹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그룹 총수들이 미래를 딱 보니까 이거 중국에서 너무 올인하다가 이게 큰일 나겠거든요. 이 싸움이 하루 이틀 싸움도 아니고. 그러면 분산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가는 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이게 자율자동차, 네. 애플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G노텍을 그러니까 LG노텍도 좀 왜 설명해 주세요. 했냐? 네. 애플하고 연골고리. 이게 LG노텍이잖아요. 애플카. 애플카. 네. 그래서 이게 확산되는 거는 네. 이제 현대차가 SK 하이닉스 같이 되면 이제 확인된 거예요. 근데 요새 기아하고 현대차가 모양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이번에 가셨잖아요. 네. 이제 돌아올 때 현대차, 현대모비스 특히 기아를 잘 보십시오. 기아. 기가 차를 빼 모빌리티. 네. 모빌리티. 그래서 내년도에 또다시 애플카 얘기가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나 보세요. 저라면 이것도 현대차 아닙니다. 저는 현대차 그룹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기아를 선택합니다. 현대차보다는 우선순위는 기아. 왜냐하면 현대차는 하청업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배구조상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나중에 기아가 위에 놓고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배구조 보면 글로비스 지분을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금년 안에. 공정거래법상. 네, 네. 그럼 글로비스 지분을 시장에다 절대 매달 블록딜을 할 거예요. 그 블록딜을 할 때 요 거버넌스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언제 상장되나. 요 두 가지를 보다 보면 이제 대형주의 시작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블랙록의 CIO예요. 계속 흔들 겁니다. 삼성전자 올려놓으면 떨어뜨려 다 털어. 그러고 플랜 B 구자해 놓고 계속 모을 겁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를. 그러다가 타이밍이 딱 됐다 할 때 질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EWY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체크해주고 계시죠, EWY. 그러니까 네. 요 82불 돌파하는 시점이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만 할 겁니다.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79불입니다. 2불을 그렇게 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3,000원이면 돼요. 3,000원만 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2달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녹아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DB하이텍이나 시스템 반도체가 달라졌어요. 그러게요. 차트 모양 자체가. 그리고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쪽 섹터에 그래프를 갖고 왔나? 요새 코리아 서킷 그래프 보셨어요? 급등했죠.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네. 여기 있네요. 코리아 서킷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네. 고점 찍고 120m에서 이렇게 눌렀다. 이게 플랜 B죠. 네네네. 플랜 그때. B. 네. 그러면서 급등해. 이게 이제 또 PCB 업체예요. 이것만 가는 게 아니에요. 대덕전자, 신택.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세요. 이거 급등해서 이제 따라가기보다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누르면 플랜 B 자리는 없을까? 다른 종목 중에서. 아니 반도체 장비나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군에서인데 다른 종목들. CIS. 여기 밑에서 지금 11,000원짜리가 21,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조정, 지금 조정 중이잖아요. 네. 요 대충 121선이 14,000원이에요. 14,000원, 16,000원. 마치 아까 코리아 서킷 보세요. 여기 고점 1단계 상승해놓고 고점 두고 120까지 떨어질 때. 이때 왜 안 하셨어? 플랜 B였던 자리인데. 플랜 B. 네. 그러니까 플랜 B를 찾으시라고요. 그러면 CIS하고 아모그렌텍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나 전공정, 후공정 아니면 요새 저쪽이 또 나와요. 폴더폰 쪽. 폴더폰. 예. 세경하이텍, 네. KH바텍, 이제 폴더폰도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갖춰놓게 하고 이제는 소부장 쪽에서 뭔가 또 거래량들은 다른 모습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뒷받침이
그쵸. 네. 실적들이 우리가 상상해서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네. DB하이텍 네. 벌써 작년 1년치를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도는 더 좋아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투자해서 더 확산시켜요. 네. 메타버스에서 가상 공간을 더 하겠대요. 그러면 더 커져요. 그럼 DB하이텍이 지금 예를 들어서 49,000원에서 지금 67,000원 이거 올라간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에코프로 BM이 3년 전에 얼마였나? 저는 지금 자리가 에코프로 BM의 3년 전 자리가 DB하이텍이에요. 그 정도로. 앞으로 미국의 투자,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정부 전략은 네. 자기네들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네들 갖다 얘기해서 그 뭐랄까 인프라 갖고 자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돈을 많이 풀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도 한번 접근해 보세요. 지금 나스닥이나 지금 미국 증시 보면 진짜 부러워요. 그죠? 어마무시하게 아주 화려하고 야 서학개미 땡큐. 왜 우리는 같이 못 가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네. 거기서도 종목을 잘 선택한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학개미 막 땡큐 하더라도 내가 아마존이나 애플을 선택하셨어요. 1년 동안 마이너스나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해놔야 하거든요. 테슬라를 선택하셨어요. 테슬라를 아니면 엔비디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뭘 선택했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네. 금년도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을 가겠습니다. 9, 10월 달. 작년도 9, 10월 달에도 지금하고 비슷해요. 비관론이 팽배해갖고 뭐 2천 깨진다 난리 쳤던 때거든요. 네. 삼성전자 5만 전자였고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였나요 그때? 1,300만 원. 그래서 1년 동안 최고의 수익률 코인 투자자 1등. 지금 이 투기야 뭐야지만 485% 올랐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 네. 투기가 투기를 맞는 거예요. 코인 1등. 두 번째 테슬라 2등. 이때가 500불이었어요. 이게 1200불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시점에 네.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때 아마존 떠들었거든요. 아마존. 꼭 삼성전자 치 떨리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지루한. 아마존. 예. 네. 그 다음에 애플. 애플도 조금 요새 나아지지. 네. 1년 동안 이게 옆이에요. 근데 이제 애플을 들여다봐라는 거는 분명히 애플도 애플카 만듭니다. 그럼 애플카를 만드는 하청업체는 어디가 될까? 저는 반드시 기아도 기아. K 시리즈 나옵니다. 네. 기아가 왜고 K를 왜 앞자리다 갖고 K 시리즈 중에서는 애플카가 있을 거다. 그거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시죠. 8만. 그리고 정의선 거버넌스는 앞으로 현대차는 미국에 투자한다면 저 로봇이 다 지배할 거예요. 로봇이요. 예. 미국은 노동자라든지 이게 인적자니까 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커버하는 그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한 가장 결정적인 현대차가 그동안 가장 또 문제인 게 이 노조 아니에요, 노조. 그러니까 현대차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현대차는 또 제품의 포트폴리오상 이거를 애플카를 또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제네시스 고급화 있고 근데 K 시리즈의 기아는 가능해요. 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키가 될 겁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유튜브에 동영상 보세요. 이게 앞에다 하면 무기 되고, 그래요? 예, 여기다가 뭔가 들으면 도구 되고, 그 다음에 소방 기구도 되고, 별 용도가 어마무시, 택배 강아지도 되고. 못 봤는데 한번 봐야 예, 되겠네요. 네. 어마무시하게. 근데 거기에 개인 지분이 들어갔어요. 정의선 회장님의.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연결고리에 딱 플랜을 짜는 게 2025년에서 2027년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 가상 세계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 세계예요. 비교해 보면 엄청들 싸요. 엄청들 쌉니다. 그래요. 예, 미래의 성장성 대비해서 지금 평가가 어마무시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눈은
다 뭘 보게 하냐면 가상을 보게 해요. 그렇죠. 저는 NFT 뒤져보고 이렇게 보면 딱 보면 돈 번 사람 플렉스 하는데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해서 시장에다 파는 거 판다고 꼬실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나중에 정부 규제가 그대로 떨어질 건 내가 사는 거에서 돈을 쓰는 건 괜찮아요. 이걸 유통시켜서 할 때는 정부 개입이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못 파세요. 근데 성장하는 분야는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만 그때는 그때고 사실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지금 그 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꼭 제가 경험이 어느 느낌이냐면 네. 2000년도 WWW 보는 것 같아요. 닷컴. 닷컴 버블. 그때 살아남은 게 다음 카카오하고 다 없어졌거나 그때 엄청 유명한 거 하나 있었. 새로운 기술. 그것도 뭐 유한무야 됐고. 그때 다음도 카카오 합병하면서 이렇게 됐지. 여러분들 닷컴 버블 Y2K 세상은 똑같아요 지금. 그때도 W로 찾아라. 근데 주식 실제 투자는 그때 제가 아픈 얘기지만 상패도 당했어요. 아, 대표님께서? 네. 10배를 먹었는데 자만해갖고 안 판 거야. 그 기업이 상패까지 당했어요. 와.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껴갖고 그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지누스예요, 진우. 아, 한번 얘기를 하신 적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누스? 거기서 치를 떨었거든요. 아, 그래서 가서 그 다음부터는 제거법부터 하는 거예요. 네. 제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NFT가 꼭 저거 같아요. 그 리니지에서 그 쌀먹충이라고 그러나? 가까이에서 아이템 팔아먹는 사람들을 그거 진짜 돈 리니지한테는 막 욕먹거든요. 지금 NFT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난 이런 사람이야 해서 보여주는 곳이지 이거를 만들어 갖고 상품화 시킨 거는 그나마 서울 옥션이나 네.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이 그나마 그 좀 블록체인 연결해서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에 걸려요. 불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 게임법이나 이런 거 들여다보시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플랫폼은 돼서 결제로 가는 세상은 허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또 세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아까 삼성전자와 자동차와 이러한 그 태양이 딱 뜨는 순간에 네. 이 수북한 수익이 내 돈인 줄 알고 다 네. 싹 녹아버리고 네. 그 순간에는 이제 1년에서 3년 고생할 겁니다. 그 주도 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참고 참다가 털어 그쪽 갔더니 또 1년, 3년 또 이게 역사이클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 잡는 거죠. 그 웨이브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역행해서 잡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면 가상세계에서는 가상세계에서 그 요새 10대, 20대, 30대까지 오케이. 잘 적응해요. 네. MZ세대는 잘 적응해요. 근데 50대 이상은 이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냥 가상세계에서 100억, 1000억이 나 현실세계에서 10,000원이 더 나. 그리고 이 10,000원이 다시 10만 원, 20만 원 대상 오는 때를 기다리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점이 애플이에요. 그리고 LG이노텍,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현대 관련된 기아. 네. 이게 다 저는 뭔가 변화의 굴줄기라고 보거든요. 그 사이에는 이 블랙록 쪽에서 EWI 갖고 팔았다 샀다 하면서 삼성전자를 7만 원에서 밑으로 2,000원, 위로 2,000원, 종합주가 지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000을 기준으로 잘 가봐야 위에 100, 3,100, 떨어져 봤자 2,900. 이게 잘못하면 6개월 박스피 가버리면. 그러면 시가상위 종목들이 수익 안 내면서 종목만 계속 돌리는 최악의 장이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제일 답답한. 제일 네. 그게 녹아나는 장. 네. 그게 언제까지 되는지는 여러분들도 매매 안 하시더라도 모의로 위클리 옵션을 행사 가격 지금에다 5포인트 위에 5포인트 아래에다가 계속 넣어보세요. 한 개 한 개가 어떻게 돼요? 시장 흐름 보시려면 모의로. 예, 네, 모의로. 네, 네. 그러면 감이 잡혀요.
아, 오늘은 올릴 것 같다. 오늘은 떨어질 것 같다. 순환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이제 대형주가 갈 타이밍이 이제 오는구나가 제가 선을 그어드릴게요. 선물 400 넘어갈 때, 종합주까지 3050 돌파할 때, 네. 아까 EWI가 82불 돌파할 때, 네. 환율 1160원 깨고 내려갈 때, 네. 요 수치가 이제 블랙록이 방향성 매매를 합니다. 그거는 비펀드에서 다 걷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렛츠고 하자. 이제 이 정도 모았으면 돼. 그럴 때 이거 땡기면 여기가 숏이 가요. 아하. 이거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롱숏이 금년 연초에 꼭 소부장하고 5G하고 바이오 같은 꼴이 나와요. 시젠 완전히 박살내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걸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플랜 B를 순환으로 찾든지 아니면 주무시든지 아니면 대형주 중심에서 뒤풀이 파동이나 노리시든지. 근데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시장이 좀 시원하게 가주려면 대형주가 좀 끌어주고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장에서 가는 건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주들이다 보니 컨텐츠 이런 주들이다 보니까 계속 사실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는 건 사실인데 이걸 좀 진득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그러면 강조해 주신 거예요. 예, 플랜 A를 해요. 네네. 그럼 그것도 눌림목대 하세요. 21선까지 조정하거나 아까 서울 옥션 3만 6, 7천에서 3만 원까지 빠질 때 21선 눌림목에 대들을 손절 닦아 딱 잡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철칙이 있어요. 1억이 있다면 10%만 하세요. 금액의 한도를 줄여갖고 트레이딩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감각이 있는 분들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물려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30%만 빼요. 그래서 가는 쪽에 플랜 A로 할지 플랜 B로 할지도 그것도 포트폴리오 짜 놓으시는 거 어떨까? 나는 A 한번 걸어볼래. B로 걸어볼래. 승률 한번 따져보세요. 네네. 근데 저는 플랜 B를 권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10개를 배팅했어요. 네. 두세 개 성공하는 시장이에요. 나머지는 안 보여서 그렇지 실패들을 해요. 그 같은 섹터 내에서도. 네네. 종목도 돌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된 것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딱 그 종목 했더니 나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걸 이제 20, 30% 그냥 돌리지 않고 완전히 빠지면서 내가 판 게 까꾸로 가봐. 이거는 멘탈 붕괴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안 한만 못한 게 돼요. 그냥 평가서는 냅둘 걸.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소크라테스 형님을 불러야지. 네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의 자금 성격이라든지 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하셔야 되고 나는 전업 투자가예요. 그러면 해보셔야죠. 노상 그 답답한 거 들고 그것도 돈 닦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했지도 못해요. 옵션. 옵션 하면 이 주식 안 봐도 돼요. 요새 같이 신날 때가 없어요. 왜? 너무 바빠요. 올려놓으면 죽여버리고 죽여놓으면 올려버리고 하루가 후딱 가버려요. 하루가 후딱 가버립니다. 네네네. 그래 놓고 딱 결산 나면 오늘 성과 나오면 그걸로 주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신없습니다. 지금 2달째 제가 양매수 하는데 이렇게 바쁜 적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징후입니다. 옵션 변동성이 이렇다는 얘기는 어떤 징후일까요? 이게 길어질수록 네. 테마 종목장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선물 롱 걸었던 선물 이게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주가 가는 거나 그러면 종목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지금 여러분들 까먹는 거 있어요. 대주주 뭘까요? 양도세하고 맞아요. 또 하나는 12월. 보호예수가 지금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보호예수가 어마무시하게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잊어버려요. 지금 제 그 후배들 그 사모펀드 운영하는 애들 딱 보면 요새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그 상장되기 전에 이러한 단가들은 지금 이 엑스트가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시장이 딱 만들어서 이거 완전히 배째라 매도예요.
분배해주는 매도라고. 메타버스 펀드 ETF 나오지 뭐 나오니까 거기다 막 줘요. 네. 그런 시장 이렇게 신나게 판 적이 내 평생 없습니다예요. 그것도 하나의 징후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투자해갖고 가장 중요한 게 성공해도 엑스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탈 때는 오히려 주가를 지가 빠지면서 그리고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잘 안 팔려요. 중소형주 개별단은. 네. 근데 지금은 서로 달라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그 보면 블록들 잘 돌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지금 입 찢어져 갖고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의 그 빈익빈 부익부가 더 극화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경제 분야에서 사실 최근에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미국 시장도 참 좋은 아이디어를 이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M2로 나눠 봐봐요. 그럼 돈 뿌린 것만큼의 이게 상향으로 보이는지. 중국도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도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냥 이런 그냥 그렇죠. 완전히 지그재그 아니면 제일 골 때리는 게 원입니다. 다시 원이 질 올랐다 원이지. 근데 미국은 그냥 지수로 보면 우상향이에요. 그런데 이걸 M2를 집어넣어 버리면 우하향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하향입니다. 돈값을 너무 풀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화량을 네.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네, 해보면 그것도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라는 게 상해가 제가 왜 중국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레이트 로테이션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레이트 로테이션 개념이 뭐예요? 이제는 미국에서 아시아로 그렇죠. 자산 이동. 그러면 먹거리가 그쪽 생겨야 이게 되잖아요. 돈의 축이 네. 바뀌는 거죠. 저는 그게 베이징 거래소 상장을 네. 하나의 이벤트로 삼고 아, 그 다음에 북경 올림픽 기점까지 딱 잡고 북경 거래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시진핑의 집권 그 야욕이 성공하는지 나는 그 롱숏을 보겠습니다. 홍콩 H, 홍콩 숏, 베이징 롱 하면서 이게 스무드. 그럼 상해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가 4천을 넘어서 5천 가는 시장이 우리나라 4천 넘어가는 시장이다. 그러면 지금은 2,900에서 3,100 놀고 와, 또 4천이요? 와. 지금 보시면 그러려면 대형주가 가져야 될 텐데. 2,500, 2,700을 겁내세요. 신경 끄세요. 요번에 나는 11월 달 보고 우리는 2,500, 2,700 구경 안 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테마 같이 어마무시한 테마가 우리나라 딱 이제 2025년까지 있습니다. 뭘까요? 니프티 50, 대한민국 니프티 50장. 지금 말하는 대형주 20개, 30개만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지금 블랙록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다 가게 한 다음에 대한민국 니프티 50장이 언제부터 발동 거나를 한번 찾아보시죠. 와, 이건 정말 꿈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4천, 5천 갑니다. 그 2, 300 바라보다가 4천, 5천 가는 거 놓치지 마시고 그거를 뭐 갖고 본다? 아까 미국의 언제의 속도로 얼마의 속도로 들어가나 네. 거기에 밸류 체인이 어떻게 들어가나 이거를 또 아시아계 펀드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나 요거를 잡아보시면 그러면 이게 시동은요 삼성전자 이렇게 1년 동안 누리죠 10,000원 올라가는데 한 달 만에 가버려. 그러면 이게 뭐지 하는데 이제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하나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소설. 상승장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느낌. 시작점에는 네. 72,000원에서 8만 원 가는데 하루에 블랙록이 외국인이 1,500에서 3,000만 주를 사줄 겁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을.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죽일 때 반대예요. 여러분들 죽였을 때 하루에 1,500만 주, 2,000만 주, 그렇죠. 3,000만 주 때리면서 박살을 냈거든요. 그 태엽의 반대로 도는 게 시작점이에요. 그거 언제 할까요? 그게 제가 EWR을 계속 추적하고 그 다음에 이 양방향 녹아나는 게 언제까지 되나 계속 추적해보고 환율 보고 그게 나는 미국의
밸류체인 시작점을 딱 타임 잡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애플, LG노텍, 기아. 네. 이게 이제 니프티 피티의 대장주가 되나. DB하이텍. 네. 이런 것들이 대장주가 되나. 그러면 시장의 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년 1, 4분기 중에 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예측하긴 너무나 어렵죠. 신이 아닙니다, 다. 그런데 그 중요하게 지금 보고 계신 지표들, 기준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진짜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요. 아니, 네. 한국판 니프티 피티는 옵니다. 네. 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징후 같아요. 가상으로 우리를 다 쫓아내고, 실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저렇게 싸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쯤 전환되나? 한번 여러분들이 동태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우리 같이 시장 흐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한 주마다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한 주 또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일주일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예. 네.